현금을 쥐고 있는데 왜 종목을 안 들어갈까라고 답답해 하시고 지루해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바라봐요. 와, 이 현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 이 관점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현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는 절대 내 계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는 길이라고는 절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변수가 해결됐을 때 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 한 종목에 확실하게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부분에 베팅을 해야 내 계좌가 늘어나는 거지. 비중 조금씩 너무 조금씩 막 태워가지고 종목당 3% 5% 먹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회전율은 늘어날지언정 내 계좌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여기서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매매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내 관점이 충족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지.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두산 퓨얼셀을 매매했고 지지난주에 파라다이스를 매매했고 다 성공적으로 매매를 끝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바라볼 때 한 종목이라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없었고, 오케이, 지금은 우리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을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단기 매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나왔고, 주식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관점들을 보일 수 있을 때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가뜩이나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매매까지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바라봅니다. 본격적으로 8월 1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목요일 개장되지 않았음에 따라서 이틀 연속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틀 모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거래일 기준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다우는 0.08% 올랐고요. 나스닥은 0.40% 하락, S&P 500은 0.29%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률이 다른 지수 대비해 가지고 월등히 깊은 하락을 기록한 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매도 심리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금토일 주말간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좀 혼조세 를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생산재 물가지수를 비롯해가지고 좀 물가가 올라가려는 시그널들이 몇 개 확인이 되기는 되었어요.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의 해석들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만 좀 본다고 하면은 먼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요. 소매 판매도 상승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했을 때는 관세발 영향이 조금은 이제 드러나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PPI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와중에 또 어떻게 발표가 되었냐면, 시장 예상치는 원래 보합권에서 0.2% 상승 정도를 예상을 했었지만 전월 대비 0.9%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P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랑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꽤나 큰 상승을 보인 게 맞거든요. 0.2%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0.9%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는 건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꽤나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관점들이 단순하게 지표에 대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스탠스도 있고 연준의 변해가는 분위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ME 패드워치 상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는 않고 있고, 이 모든 지표들을 도합적으로 보면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다, 이 관점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시효과 마무리가 됐고 8월 1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좀 수년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8월달 모든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다른 달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낮다, 혹은 8월 주식하기가 원래 힘든 장세이고 달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 가지고 지금 8월 중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을 하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꼽아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원래도 8월달은 거래대금이 좀 한산합니다. 뭐 휴가 시즌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지금 증시의 거래대금은 6월 7월 대비해서 줄었지만 증시 대기자금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관망심리가 좀 돋보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반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 정산을 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후에 확인될 숫자들을 확인을 하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주력으로 꾸리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8월 중에 그게 완성이 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원래 업종별로 투심이 좀 엇갈리거나 계속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증시의 등락률을 지금 우리가 8월 달 거를 본다고 해도 사실상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한 차례 쭉 8월 달 돼서 빠지고 계속 그냥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섣부르게 현금을 막 쓰는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순환매를 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가 되었건 두산 퓨얼셀이 되었건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은 매매를 하고, 이후 현금들은 제가 지금 8월 말쯤에 하나 들어갈 거니까 차분하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좀 번외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내용이든 금리에 대한 내용이든 분명히 우려나 관망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은 사실 8월달 주식시장이 평시 대비해가지고 좀 한산한 모습을 원래도 띄었었고, 2025년 8월도 평시 대비해서 좀 한산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에 저는 지금부터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장세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제가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집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수를 할 때는 그 매동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8월 들어가지고는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매수 신호에도 관련된 관점들을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반기에 어떤 관점을 가진 종목들을 끌어가는 것인지 여부가 지금부터의 매집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찍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공통점, 상승 동력의 공통점이 뭔지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 주까지 확인을 해보면 확인되는 상승 동력이나 오케이, 이 관점으로 하반기가 더욱 주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하반기 포트에 대해서 8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한 종목은 현금을 태울 수 있겠구나, 이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SK랑 GST 실적 공시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SK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랑 크게 엇나가지 않는 숫자를 찍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2분기 원래 예상치로 보면은 매출액이 1028억 정도가 확인이 되었었고요. 영업이익은 228억 정도로 확인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은 1084억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205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는, 매출은 소폭 위, 영업이익은 소폭 아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예상했던, 반영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GST 같은 경우도 뭐 무난무난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GST는 시장 예상치가 막 반영되고 있던 기업은 아니라서 예상치랑 우리가 함께 견주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출 같은 경우는 990억,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가져볼 수 있는 건 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가적인 동력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더욱더 큰 성장세가 확인될 수 있겠다, 이런 트리거가 좀 나올 수 있겠다고도 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큰 움직임 없이 뭐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가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럼 보유 종목 중에 실적은 다 발표가 되었고 실적 퀴즈는 끝이 났고 그 다음 흐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켜볼 부분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8월달 항상 주식시장에서 8월은 좀 어렵고 수익률이 낮은 장세로 손꼽혀왔던 달인데, 그런 장세 속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확실하게 리밸런싱이 되는 구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업종에 어떤 동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시즌이다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도합해가지고 우리도 8월 신규 매집 종목을 이제 슬슬 하나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번 주까지만 그 시장의 동향들을 확인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신규 종목을 매집 종목을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번외로 내일부터 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든 내용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가파르게 오늘 막 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부터 좀 타점을 좀 보면서 또다시 단기 순환을 굴려볼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보는 종목군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에서 큰 차이는 아직 없습니다. 좀 보고 있는 종목은 VT, K옥션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타점이 좀 나와 줄 것인지, 모멘텀으로서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될 부분들은 확인이 되었는데 안정적이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것인지 여부를 첫 번째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요즘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매를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래 들어서 코스닥 수익률을 논해보자고 하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분명히 몰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라보는 종목군이라고 하면은 ST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 종목군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진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이어서 분명하게 기업의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캐파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제약바이오로도 한 종목 포트에 편입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이 어떤지, 종목의 움직임이 어떤지 여부를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뜬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은 이 공식이 금리 인하 시즌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당장의 수익성보다 돈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어떤 연구 결과를 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려면 돈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즌이 좀 호재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친다고 하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성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옛날엔 제약바이오가 유일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이 많아서 이 공식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동이나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면서 편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승을 해야 되겠죠. 독단적인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결국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는데 왜 종목을 안 들어갈까라고 답답해 하시고 지루해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바라봐요. 와, 이 현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 이 관점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현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는 절대 내 계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는 길이라고는 절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변수가 해결됐을 때 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 한 종목에 확실하게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부분에 베팅을 해야 내 계좌가 늘어나는 거지. 비중 조금씩 너무 조금씩 막 태워가지고 종목당 3%, 5% 먹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회전율은 늘어날지언정 내 계좌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여기서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매매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내 관점이 충족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지.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두산 퓨얼셀을 매매했고 지지난주에 파라다이스를 매매했고 다 성공적으로 매매를 끝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바라볼 때 한 종목이라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없었고, 오케이 지금은 우리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을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단기 매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나왔고, 주식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관점들을 보일 수 있을 때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가뜩이나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매매까지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드린 말씀이라면, 이제 신규 종목 편입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은 왜 베팅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중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시점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현재의 투자 전략이니까 명심할 부분들 명심하면서 이번 주도 파이팅 있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